생활력 2024 신년 대담. 올해도 활기차 군! 네, 새해를 맞아서요. 충청북도 각 군의 군정 운영 방향과 그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괴산군이거든요. 자, 소개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생활력 신년 대담.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송인원 괴산군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군수님. 네, 가장 먼저 우리 또 생활력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우리 군민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MBC 충북 생활력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4만여 괴산 군민 여러분, 괴산군수 송인헌입니다. 용기와 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새해는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군수님, 지난 한 해도 참 많이 바쁘셨을 텐데요. 네, 2023년을 좀 돌아보시면은 어떤 좀 소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 아시다시피 2023년은 냉해에다가 폭우에다가 있어서는 안 될 재난 특별적이 선포되는 그런 겪음도 겪었습니다만은 정말 엄청난 수해를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들이 이제 선제적 대응을 잘 했다고는 하지만은 수해를 입은 우리 군민들께 다시 한번 이래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지들 700여 공무원과 군민 4만이 똘똘 뭉쳐서 슬기롭게 잘 극복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또 작년도에는 사상 최고로다가 우리가 국회라든가 중앙에 붙여다니면서 예산 확보도 사상 최고로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4만여 국민께 지난 한 해 수해 입은 데 대해서 신심한 위로를 다시 한번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해 뭐 아픈 기억이 좀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지만 또 끝에는 또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많은 성과가 있었잖아요. 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700여 공직자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 공모 사업에 저들이 99건을 도전을 해서 99건 다 100%. 다 성취를 해서 5,23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국도비가 3,050억, 자그만치요. 네. 돈에게 7위고 또 작년도에 정부의 세수 적자가 자그만치 60조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가 거의 다 가미됐어요. 네. 그래도 지들은 금년도에 20%에 가까운 국도비를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네네. 그래서 엄청 많이 확보를 했는데 사실 작년도에 우리가 7,890억으로다가 이제 예산을 마감했는데 정부에서 준 데는 지방교부세만 다 줬으면 저들이 예산 규모가 8,000억이 넘습니다. 근데 7,890억도 국민 1인당 우리가 아이들이나 어른들을 똑같이 나눴을 때는 얼마씩 들어가느냐면 2,200만 원씩 들어가요. 우리 도내에서 최고고 인근 군에는 한 800에서 1,000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좀 보람이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면 100건에 대해서 뭐 엄청난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성산별곡 칠성에 또 사리의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마을 한가운데에 이제 그 돈사가 있어요. 그 악취로 인해서 귀농귀촌도 잘 안 되고 주민들이 아주 시달리고 그랬었는데 30년 묵은 수건 사업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일 보람을 느끼죠. 그렇죠. 엄청 많이 예산을 확보했지만 그 중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했는데 먼저 김치 원료 공장이라 해서 351억짜리를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만일에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되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 농사만 지면 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유통관계도 나오고 인근에 아마 이제 김치와 관련된 산업이 엄청 따라올 겁니다. 네. 아마 뭐 계산에 이제 부가가치가 좀 높아지고 농민들도요. 그래서 제 작년에 성과라면은 뭐 99건 하는 일이 다여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그래도 보람 있던 한 해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뿐만이 아니고요. 또 뭐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괴산 거기에 대해서도 성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셋째를 낳으면 5천만 원을 드려요. 와. 5천만 원이요? 예. 셋째 낳으면. 작년에 이제 그 문강 대명리에서 마치 이제 쌍둥이를 낳았어요. 셋째, 넷째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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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들이 이제 1억을 줬는데 와. 1억 준 거보다도 그 후로다가 후원금이 한 6,500이 들어왔어요. 네. 누구는 뭐 샘을 파주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돈 준다고 얘기 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셋째를 가져서 올해 아마 잔치할 사람이 지금 셋이 나와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또 그리고 이제 지들이 살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거의 애국자 아닙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제 산후조리원비라든가 유기농 꾸러미라든가 뭐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줘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지들이 그 보금자리 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많이 져가지고 신혼부부들 좀 많이 끌어들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500세대가 왔는데요. 네. 500명이 왔습니다. 500명이 왔는데 앞으로도 인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되겠지 않겠나. 기농기촌도 같이 병행하면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앞으로 다 중점적으로 좀 할 겁니다. 그러시군요. 제 주변에도 이제 다둥이 집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정보를 알았으면은 괴산으로 가서 아이를 낳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혹시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성과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어떤 거라고 또 생각을 하세요? 이제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하기 싫은 이제 작년 수해가 있었잖아요. 네. 실제 우리가 이제 수해 피해액이 이제 한 431억이 집계가 됐었는데 그래도 피해 복구액을 저들이 1,002억 6천만 원을 확보를 했어요. 네. 그 중에서 군비 다 해야 100억도 안 됩니다. 다 거의 국비를 확보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국비를 확보하는 그보다도 제 생각에는 이제 근본적인 대책. 앞으로도 또 비가 오거나 뭐 기후 온난화 때문에 수시로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한수원하고 저희들이 이제 한수원에서 용역을 줬는데 내일 모레 태풍이 온다, 비가 많이 온다 할 때 미리 물을 뺄 수 있는 여수로가 없어요. 계산댐이. 네. 그래서 이제 그 한수원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제 여수로 그 하나 만드는데 1,000억이 들어간대요. 네. 근데 우리 구로에서는 1,000억 이거 1조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거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여수로를 만들어서 미리 물을 빼놓고 준설도 좀 작업 좀 하고 그러면은 아마 이제 이런 수혜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게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 시골에서 농사 지어갖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피해본 사람들이 이제 인삼농사가 제일 큰데. 네.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가 뭐 국구를 주건 뭐 도비를 주건 군비를 줘서 다 보상을 한다라지만은 인삼 피해본 사람들은 뭐 몇십억씩이니까요. 정말로 다시 한번 이 사람들 벌써 유로를 하나 드리는데 그 사람들 보기가 미안할 정도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계산댐이 다목적으로 댐이 돼야 된다. 농업용수도 쓰고 공업용수도 쓰고 상업용수도 쓰고 발전용도 쓰고 그래서 다목적화되지 않으면은 항상 수혜를 안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거의 한수원하고 합의를 봐서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계획하신 일이 잘 되기를 저희도 좀 바라보겠고요. 네네. 이제 2024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괴산군의 신년 화두를 제가 좀 검색해봤는데 집사촉도라고 정하셨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집사촉도는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같이 이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은 괴산군의 이제 생각을 모아서 사마녀 군면의 생각을 모아서 우리 세계를 한번 개척해 나가 보자. 예.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반을 닦고 예산을 확보했다면 이제 금년부터는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한번 달려가 보자. 네. 그런 말이 되겠고요. 다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뭐 세계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에다 이스라엘에다 하마스 전쟁에다 또 고물가에다 고환율에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다 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든지 저들 입장에서는 그건 그거고 우리 계산군은 그래도 다 4만 명이 똘똘 뭉쳐서 집사촉도 정신으로 다 나가서 계산 발전을 한번 이뤄보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뭐 우리 군수님의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국민분들의 좋은 생각들을 모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또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또 2024년의 군정 운영 방향도 궁금하거든요. 네. 좀 어떤 방향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역 뭐 현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군수님. 예, 이제 우리 계산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농업군입니다. 농업군에서 제가 이제 만날 얘기하는 게 농업이 살아야 계산이 산다. 네. 그래서 이제 농업도 이제는 이제 관행 농업에서 경관 농업에서 이제 스마트 농업으로 가야지 경쟁력이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경쟁력이 없고 특히나 이제 저들이 이제 추구하는 게 농업, 네. 관광, 네. 체육, 교육, 복지 네.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 추진할 겁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작년에 제일 농민들한테 와서 피부에 닿고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인건비가 무지장지게 비싸잖아요. 농사를 아무리 져도 네.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22년도 7월 2일 날 제가 취임하고 나니까 외국인이 120명밖에 없더라고요. 들어온 게. 네, 네. 그래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480명까지 들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공형 또 계절근로자 480명을 들고 와서 인건비가 얼마가 절감이 되느냐면 자그마치 28회 절감됐어요. 와, 정말 많이 절감됐네요. 농민 주머니에서 나갈 게 네, 그렇죠. 그 바람에 이제 모든 게 다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도 올라가야 되는데 네. 외국인을 많이 들고로 인해서 인건비가 낮아졌어요, 우리는. 네. 그래서 연풍 같은데 그 경북하고 경계는 상주서 들고 오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다가 농민들이 제일 혜택 보고 피부에 닿는 게 인건비 절감된 거. 그게 이제 제일 꼽을 수가 있겠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저들이 이제 체류형 관광이 돼야 돼. 우리가 계산군이 11개 읍면이 다 관광지인데 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1시간 반 내지 2시간은 다 왔다 가잖아요. 네. 네. 와서 1시간만 놀고 2시간 놀고 다 가요. 그러니까 체류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게 칠성 송동에다가 이제 휴양레저 관광타운이라 해서 민자 5천억을 투자하는 게 사업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골프장이 27홀이 들어오고 네. 또 리조트가 한 500실 들어오고 나머지 이제 지방정원을 하는데 자그마치 그게 120만 평입니다. 그래서 그걸 했을 때 아마 이제 계산도 생활인구가 늘고 네. 농수산물 팔아먹기도 좋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도 그렇겠네요. 늘고 네. 그래서 지금 매일 말씀을 드리면 골프장이 3개를 지금 다 추진 중입니다. 네. 하나 18호는 장현 검은동에 MOU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장현 장암리에 이제 36홀짜리 지금 진행 중이고 네. 이것도 제가 막 말씀드린 아까 칠성 송동의 27홀도 이달 26일 날 이제 제안서가 마감됩니다. 네. 이제 2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3개가 이제 만일에 이제 골프장이 진행이 되면 완전히 골프 타운이 돼요, 거가. 그러면 이제 계산이 지금까지의 뒤떨어졌던 게 한꺼번에 뒤집힐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만 추진하면 되고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인구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각 읍면에다가 이제 청년 임대주택이라든가 네. 보금자리 주택을 좀 많이 질라래요. 네.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 보금자리 주택을 월 15만 원씩 받는데 제 생각은 이제 10원도 안 받으려래요. 15만 원, 그 15만 원 받아봐야. 네네. 그랬고 차라리 이양 주려면 호딱 벗고 줄였다고. 그래서 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네. 계산으로 이사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산 가야겠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교육광군이라 그랬잖아요. 네. 저희들이 이제 작년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제 계산고등학교는 무조건 100만 원씩 장학금을 다 줘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는 50만 원씩 줬는데 이제 금년도부터 중학교도 계산 건네 중학교는 장학금 100만 원씩 다 줍니다. 100만 원씩 다요. 예. 네. 그래서 그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이제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6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학교 못 가는 학생이 없잖아요. 네. 대학교 갔을 때 국공립은 3학기 등록금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미리 이제 그렇게 주는 겁니다. 아, 큰 도움 되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또 명문대학가라는 장학금 다 줘요, 우리가. 지금 많이 네. 투자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광군 5개년 계획도 우리가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착실히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제 아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복지인데요. 사실은 복지는 뭐 이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솔직히 해서 모든 게 다 복지입니다. 네.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 12월 달에 이제 음악 송년회를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우리 계산 시골 사람들은 티켓을 사고 나가서 볼 데가 없잖아요. 또 청주에 사나 서울 사는 사람이 자식들이 티켓을 사갖고 보내주면 가서 볼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가수를 불러들여서 네, 네. 그거 보는 것도 하나의 복지다. 그쵸.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이제 복진을 하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각 340개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이 있는데 이제 제가 댕겨 보니까 어떤 동네는 점심에는 아줌마가 딱 있는데 어떤 동네 서로 안 하려고 그래서 식사 도우미를 저들이 제공하려래요. 네. 별도로 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만의 이제 사업인데 네. 그렇게 되면 저 어르신들이 한 방에 모여서 뜨뜻한 밥 먹고 같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아마 이게 아마 어르신들은 아마 최고 좋을 겁니다. 저 진짜 솔깃한 네. 지금 네. 운영 방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게요. 한 5가지 이렇게 분야로 말씀을 해주는데 네. 저희가 이쯤에서 네. 어제부터 또 시작했던 네. 즉석 질문 뽑기를 한번 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떨까라는 군수님, 생각이 날이면 들어요. 날마다 오는 박스가 아닙니다. 네, 저희가 네. 또 특별하게 이렇게 박스를 지금 아, 생활력 이거요? 박스를 준비를 그렇죠. 했거든요. 그 나무 상자 안에요. 황금 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질문이 적혀 있는데 네. 하나만 딱 뽑아주셔가지고요. 그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경품이라서 경품 뽑아가는 건데. 경품이어야 되는데. 몰라요. 또 갑자기 막 김치 냉장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어머, 글쎄요, 저는 한번 어떤 열어보겠습니다. 질문이 또 있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뭘까요? 군수님. 일주일의 휴가가 생겼다. 네.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야, 오, 그 일주일의 기분이 휴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혼자만의 시간. 네. 이거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네, 군수님도 그래서 이거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죠?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네. 일주일에 휴가를 주어진다면 네. 네. 저 지금까지 취임하고 나서 저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한 번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했느냐면 저 혼자 차를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거의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말하되 일주일 휴가를 준다면 네네. 저는 와이프하고는 안 되고 혼자 가야 되잖아요. 혼자 그죠? 가셔야 되니까요. 혼자 가서 정말로다가 서해를 따라서 목포를 따라서 남해안으로 강원도로 해서 네. 정말로다가 우리 계산에 발전시킨 게 뭘까? 네. 벤치마킹을 좀 하러 다니겠습니다. 아니 휴가인데 휴가까지 가셔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게요. 그렇게 일주일간 이제 휴가를 주시니까 네. 좀 빨리빨리 다닐 수는 없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면서 한번 그러셔야죠. 우리 계산군에 접목시킬 게 뭔가 네. 볼 게 많습니다, 솔직히. 다 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하고 싶어요. 아우 뭐 또 좋은 곳 가면은 영감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나깨나 아주 계산 생각. 괴산 생각이십니다. 네. 계산일 이사 오세요. 네, 여러분 뭐 계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이제 군수님께서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일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계산이 농업 인구가 37%입니다. 네.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농업인들의 농사도 이제는 관행 농업에서 경관 농업에서 이제 스마트 농업으로 가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인건비를 낮추지 않는다는 소용이 없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추진하는 3,000평 이하 그러니까 이제 1헥타르를 하래요. 40세 이상은 1헥타르를 영세 농가로 봐서 60%씩을 줘요, 보조를. 그러니까 60만 원씩을 줘요, 우리가. 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거의 혜택 보는 사람들이 40세 이상이니까 여성 농업인, 네. 장애인, 어르신들, 귀농귀촌인들 네. 거의 다 이제 그분들이 혜택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그걸 꼭 해줘야 되는 이유가 농토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사실상은 품살련이 그립고 또 가서 아순소리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하래 이거를. 그래서 대신 농사가 지어주는 거고. 네네. 그랬을 때 내가 손도 안 대고 농사를 질 수가 있고 그거 하고 이제 임대 사업소를 제 26년까지 가급면마다 하나씩을 다 해준다 그랬어요. 네. 그 임대 사업소는 왜 해야 되느냐면 농민들이 그 농기계 사는데 빚을 다 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랬다가 또 농기계 쓰다가 다 절단 나서 교체하려면 그때 가면 이제 빚 갚고 또 다시 빚을 져요. 네, 대출 네. 받고. 그래서 그거를 악순환을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네. 임대 사업소를 져서 우리가 지금 임대료도 50% 경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제 농기계도 서비스까지 해줘요. 우와. 배달까지 해줘서.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다가 이제 농사를 짓게끔 농사를 져서 수익이 돼서 부가가치가 창출돼야지 살지. 그렇지 않으면은 농사 져서는 실제 어렵다요. 그런데요, 실제 이제 계산군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계산군에도 대농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대농들이 많은데 1년에 몇 억씩 하는 사람도 많아요. 오. 거의 대농들 청주, 서울 아파트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오호. 이 대도시에서
노동해는 것보다 100배 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농들 그 자손들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거의 다 대대를 이어서. 네. 지금 제가 봐서는 농사도 지금 이제 생명사멸이란 말이죠. 자기가 잘만 하면 거의 다 중소기업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뭐 사회진도라고 말씀하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 6억씩을 벌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농사는 자기가만 잘만 지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뭐 농산물 판로 확보를 또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실제는 이제 농사도 잘 지어야 되지만은 네. 첫째는 유통이 문제예요. 유통이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그 농협하고 협력 사업도 하지만은 그보다는 이제 대기업하고 직거래를 시켜주는 거.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 같은 데는 큰 자원이 없어가지고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오더라도 자원이 없어요. 다 청소 출퇴근이고.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게 이제 푸드테크 단지를 만들려고 해요. 네. 푸드테크 단지를 만들어서 농특산물 가공 공장을 유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농민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농민들은 농사 짓고 네. 그 사람들은 가공해서 팔아먹고 그랬을 때 부가 창출이 된다. 네. 그래서 중간에서 이제 행정기관에서 이제 또 좀 보조 좀 약간 해주고 지원 좀 해주고 네네. 그러면 저 완전한 농민들이 정착을 할 수가 있고 불안에 떨지 않고 네. 이 농사가 그렇지 않아요. 풍년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흉년 되면 올라가고 특히나 올 같은 해, 네. 작년 같은데 거의 다 과수가 화상병도 오고 탄저병이 많이 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그 한 사람이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선 사과에다가 복숭아 마냥 봉지를 다 씌운 거예요. 네. 봉지를 다 씌우는데 탄저병이 하나도 안 왔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한참만 올라가면 매일 2천만 원씩 벌었고 내려갔어요. 그래갖고 올해 5년치 농사를 졌어요. 네. 본인이 그래요. 올해 5년치 농사를 졌다고. 그리고 이제 탄저병이 그래도 이번에 심하게 온 사람들은 아주 헌혈했지만은 네. 적게 온 사람들은 값이 원래 좋아가지고 오래 괜찮았어요. 그렇죠. 소득도. 그래서 이제 제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려운 게 유통이다. 그걸 좀 군에서 책임져 줘야 돼요. 사실은. 네네. 인건비도 낮춰줘야 되고 네. 유통을 군에서 지원해 줘야지 농사 질만하다. 네. 네. 앞으로도 저는 뭐 승산이 있다고 봐요. 네. 우리가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농업하시는 인구가 많고 또 자녀분들이 오셔서 가업을 또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괴산군 자체에서 이렇게 판로를 좀 확보를 해주신다면은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그럼요. 또 천혜의 자연 경관들이 괴산에 많지 않습니까, 네. 군수님? 네. 그것들을 또 활용한 좀 관광 활성화 방안이 있을까요? 관광은 뭐 괴산은 11개 읍면이 다 관광지입니다. 사실은 다 관광인데 지금까지는 머무는 관광, 치료 관광이 아니고 네. 당일치기 관광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생활 인구가 늘질 않았어요. 이제 유명한 다 아시다시피 산막의 옛길이라든가 쌍곡 계곡이라든가 화양동, 수옥, 북포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수도권에서 가깝다 보니까 하루 잘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네네. 그리고 또 펜션도 있다고 하지만은 또 그동안에 또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골프장 3개가 들어오면 거기에 골프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리조트 제가 500실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들어오면 거의 한 1000실이 돼요. 1000실이 한 실에 4명씩만 자도 4000명이 자는 거예요. 그러면 재래시장 완전히 활성화가 되고 관광 활성화가 되고 네네. 회산에 농특산물 팔아먹기 좋고 최고의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험 관광지를 못 만들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어떻게든지 체험 관광을 만들려고 지금 그 리조트 같은 걸 유치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그마치 그게 한 5천억 민자 투자인데 이달 26일에 아마 제안서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돼서 하면 되는데 이 행정 절차가 좀 까다로워요. 네. 환경영향평가 하나 받는데 물어봤더니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다 봐야 돼. 1년이 걸려요. 1년이 자그마치. 그래서 이것도 좀 단축하는 방안도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고 그래서 빨리빨리 좀 행정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 절차가 복잡하다. 그래서 이제 규제 철폐라든가 규제 개혁 같은 것도 저희들이 수도 없이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특히 한 가지 제가 이제 건의해서 된 게 저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은 이제 서울 사는 사람이 괴산에다 세컨하우스를 지었을 때 네. 이거는 1가구 2주택이 아니다. 지금 발표했잖아요. 그게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아마 괴산이 최고 많이의 세컨하우스가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또 건의할 게 뭐냐면은 서울 집이 있고 여기 세컨하우스가 있으면
주소를 2개 갖자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인구가 늘잖아요, 같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건의할 사항이고, 예를 들면 이제 연풍에 올해 이제 서울 여기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면 연풍에서 서울까지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이 여기 생긴 날이니까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래갖고서 한 사람이 이제 세컨하우스를 400동을 진다고 400세대를 진다고 하는데 와서 땅값을 보니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충청북도에서 계산이 땅값이 좀 저렴한 편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세컨하우스가 이제 법이 시행돼서 시작이 되면 제일 많이 들어올 게 저는 계산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런 건 좀 된다고 봐요.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그냥 헤어지기 좀 아쉬워가지고요. 마지막 짧은 우리 한 말씀만 남겨주시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께 짧은 또 한 말씀, 인사 한 말씀 남겨주시죠. 존경하는 계산 국민 여러분, 우리는 희망과 기대를 안고 2024년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그 어려움을 4만여 국민과 공무원이 똘똘 뭉쳐서 그 수해를 극복했듯이 금년에도 똘똘 뭉쳐서 자연특별시 개산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으면 충청북도에서 제일 발전이 빠르고 여러분들이 삶이 윤택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산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산에 사신 걸 정말로 자랑스럽고 자존심 있게 제가 꼭 만들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함께 계산을 발전시킵시다.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요 올해도 활기차군 송인원 계산군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